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시고 인터뷰를 간단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옆에 계신데요. 아, 나 왜 이렇게 떨리지, 나? 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옆에서 제가 보는데 제가 더 긴장됐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이수련입니다. 청금도 노른자 땅 주인을 데려왔습니다, 마마. 당장 태우 마마께 예를 갖추지 못할까? 이놈의 또 고장났잖아. 어려운 것도 아닌데 MR 안 깔고 시원하게 라이브 한번 보여주시죠. 사실 이 배우가 연기로서 작품으로서 더 많이 알려지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 경력직이 더 유명해져서 제가 지금 제 본캐랑 부캐가 헷갈려요. 제가 굉장히 팬이거든요. 어머, 혹시 우리 유튜브 보셨나요? 많이 봤어요. 네.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어요.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 배우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워낙에 이전에 이력이 좀 특이해서 알려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은하 언니랑 한번 만나보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해주셔서 이분이 누구신지 해서 저도 한번 굉장히 관심 있게 찾아봤었어요. 네, 제가 오시기 전에 어떤 이력을 쫙 봤어요. 와,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원 여성 1호.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. 저한테 그런 말씀을. 뭐 그렇긴 한데요. 덕분에 은하 언니도 만나고. 제가 언니가 아니잖아요. 저보다 이쁘면 다 언니예요. 저보다 이쁘면 다 언니인 걸로. 같은 연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우리 말 좀 편하게. 말 놔? 아니야, 우리 이따 갑시다. 네. 말 놓으면 우리 또 험해지는데요, 그죠? 네, 일단은 우리 처음이니까. 네. 말로 대화해야죠. 우리 몸으로 대화하면 안 되지. 신경 쓰고 왔거든요, 제가. 왜냐면 나 지금 목소리 떨리는 거 느꼈어요. 배우인데 너무 예쁘신 분이 지금 이렇게 진행하면서 저랑 경력도 비슷하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안 오는데 샵 갔다 왔어요. 근데 이게 번쩍번쩍하는 거 달고 조금 막 이렇게 있는데 원피스까지 입고. 아니 이렇게 겉보기와 다르게 대통령 경호실이라는 그런 좀 특수한 직을 나오셨잖아요. 네. 그곳에서 10년간? 네, 10년간을 근무를 하시고 지금은 배우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그래서 만만치 않은 사람이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 않아요? 비슷한 것 같은데요? 아니 이거 봐. 좀 멀리 떨어져서 앉아야겠어. 아니요. 근데 사실 저는 원래 처음부터 이쪽으로 생각을 한 적은 사실 없었어요. 솔직하게 얘기해서. 네. 그러니까 무슨 제가 이제 사실 경호실에 여자를 처음 뽑을 때 기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 이전에 여자 경호관이라는 선배도 없고 롤모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 더 재밌는 건 저는 여중여고 여대 나왔거든요. 여중, 여고, 여대? 네, 정말 저주받았죠. 그 수녀 라인이라 그래가지고 그 라인을 타서 여중여고 여대 나와서 곱게 다니다가 언론사 입사 시험을 공부를 했었어요. 그래서 기자나 PD가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 3개월쯤 우리 알잖아요. 우리 같은 캐릭터들은 이제 3개월 동안 앉아서 공부를 하면 엉덩이가 이제 근질근질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성급기 하시는 거죠? 아니요. 알았어요. 저는 공부랑 별로 3개월까지도 안 되고 4개월까지는 안 된다. 너무 어렵습니다. 역시 우리 뭐 통하는 게 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3개월쯤 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될까 해서 눈을 돌리던 찰나에 그 신문에 공고가 났어요. 대통령 경호실이라는 곳에서 여자를 처음으로 뽑는다. 근데 굉장히 이게 처음 잘 알지도 못하는데 굉장히 뭔가 근사할 것 같고 멋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과목을 시험을 보나 해서 봤더니 굉장히 그 언론사 입사 시험 과목이랑 유사했어요. 네. 그동안 공부하던 그런 내용 좀 쉬웠겠네요. 그러면. 네. 그래서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됐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어요. 영문학. 많은 분들이 저 체대 나온 여자인 줄 아는데 저 영문학과 나왔는데 그래서 그 영어를 면접을 많이 중요시했던 네. 부분이랑 그다음에 어렸을 때 이제 태권도를 좋아해서 운동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묘하게 잘 맞아 떨어졌어요. 그래서 굉장히 사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운이 좋게 경호실에 입사를 할 수가 있었죠. 이렇게 잘 포장을 좀 해볼게요. 네. 어려운 그런 시험을 통해서 그렇게 선발이 되셔가지고 그 경호원이라는 직업을 들어갔는데 어땠어요, 느낌이? 처음 느낌이?
사실 모르니까 들어갔죠. 다 우리 또 알잖아요. 훈련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사실 저는 알면은 안 들어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예, 지금 이렇게 아직 입이 덜 풀려가지고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은데 굉장히 훌륭한 직업인 것 맞습니다. 정말 멋있고요.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굉장히 훌륭한 그 직업군이에요. 근데 왜냐하면 여중여고 여대 나왔잖아요. 갔는데 다 남자인 거예요. 그리고 일단 그 직장에 입성하기 전에 군사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. 사실 굉장히 철이 없이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했던 남자 지원자분들과 달리 정말 막연히 7급 공무원이 되는구나 라는 이 즐거움만 가지고 입사를 했는데 실제로 15라 그러죠. 그 7급이면 주사보라 그러는데 그 전에 15 임용이 되기 전까지 경호실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14개에서 16개 유관 기관을 작전 통제를 해야 돼요. 지휘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셨던 곳도 마찬가지고 뭐 군, 경찰, 뭐 해경이라든지 소방, 뭐 국정원, 외교 여러 가지 유관 기관에 대해서 지휘 통제를 하는 라인이 있어야 돼서 그 업무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군 생활을 해야 됐어요. 네. 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경찰 특공대 훈련도 받고 뭐 해병대도 받고 공수 훈련도 받고 뭐 UDT 굉장히 많은 훈련을 했었어요. 일단 뭐 받아보신 전문 분인이 아시겠지만 갔는데 뭐 선착순 뭐 이런 거 시키잖아요. 근데 제가 뭐 여대에 나왔는데 선착순이 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? 뭐 저기 보이는 뭐 꼴대에 가서 찍고 옵니다. 막 그런 교관들 시키잖아요. 저한테 한번 시켜보세요. 선착순 저기 찍고 옵니다. 그래서 왜요? 저 이런 캐릭터였어요. 그냥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군대 문화라는 거에 대한 아무런 개념조차 없었고 또 이제 몇 번 뛰어갔다 와도 남자 동기들 훨씬 잘하잖아요. 혹시 그 중간에 죄송한데 여자 동기가 몇 명이었어요? 보안인데요. 있긴 있었어요. 네, 지금도 훌륭히 근무를 하고 있는 저의 동기들도 굉장히 있고요. 10년간 이렇게 근무를 하셨는데 혹시 그 중에서 가장 좀 까탈스럽거나 좀 어려웠던 그런 뭐 대상이 있었어요? 그 경호 대상. 가장 최근에 경호했던 강철비 2의 정우성 대통령님이 굉장히 잘생기셔가지고 마음이 심쿵했었어요.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저희는 이제 개인을 경호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사실 굉장히 일반적인 말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예요. 왜 정권이 바뀌어도 경호관들은 안 바뀌냐? 뭐 5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? 근데 경호관 같은 경우는 특정제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정규 임용 갑자기 제가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퇴직할 때까지 근무를 하거든요.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. 근데 그 이유가 사실상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. 우리가 어떤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런 거에 편향돼 가지고 경호 대상을 경호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국빈도 많이 경호를 했는데 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라든지 뭐 미국에서 대통령이 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분들도 행정기관의 수반이기 때문에 경호를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인으로 판단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떻다라든지 이 사람이 뭐 까탈스럽다 이런 거는 사실 거의 뭐 신경을 쓴 적은 없었고. 경호원이라는 이런 생활에 대해서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. 네. 어떻게 뭐 하고 있는지, 이렇게 하루 종일 뭐 하는지 좀 이렇게 궁금할 게 많을 것 같아요. 저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 딱히 그 근처 재미없잖아요. 그죠? BH라고 하잖아요. 거기 파란 기와집 있는데 근처에 뭐 재밌는 게 없어요. 뭐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저도 그냥 이름 얘기할게요. 연무관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렇게 보면은 그 봉황 분수대 있고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보면은 거기 체육관 가가지고 아침에 운동을 했어요. 왜냐면 스스로 이제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남자 동기들보다 뒤처질 수 있다라는 걸 스스로 인지를 해서 조금 더 일찍 가서 그때 당시 제가 한 5시 반에 이제 연무관 문을 항상 열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. 그거는 자부할 수 있어요. 왜냐면 내가 제일 못하는 부분이 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제가 연무관 문은 따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약속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연무관 가서
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운동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직업군이기 때문에 그 안에 청소 같은 경우를 저희가 웬만하면 사무실은 청소를 저희가 다 해요. 그 뭐 따로 어떤 청소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사무실 이제 아침에 또 제일 먼저 막내 때 문 따고 들어가죠. 들어가서 이제 뭐 똑같아요. 뭐 빗질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거기도 혹시 그런 서열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렇죠. 서열이 있어서 막내 생활을 따로 한다는 말씀이죠? 그 막내 때 그랬고요. 아, 제가 나올 때쯤이면 제가 이제 밑으로 이게 쫙 있어가지고 안 했지만 막내 때는 제가 때. 그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하고 나서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. 들어가기 전까지. 아니 경호관한테 책상이 왜 필요할까? 그래서 경호관 하면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총 들고 나가서 열심히 뭐 행사 경호하고 이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전체가 아니죠. 왜냐면 어떤 뭐 저희가 경호하는 대상이 움직이는 어떤 모든 거에 대한 작전 계획 수립부터 여러 가지 뭐 행사를 정말로 현장에서 경호를 할 때는 저희가 실제로 나가서 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을 때도 이제 쉴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저희 이제 진급을 하려면 끊임없이 사격, 그 다음에 무도, 체력, 영어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. 아, 테스트를 봐서. 네. 그 사실상 거의 뭐 노는 그런 날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. 그런 생활에 이제 적응을 하다 보면 거의 이제 군인이 되어 가요. 어떻게 약간 비슷한데. 그렇죠, 그렇죠. 딱 퇴근을 했는데 오늘따라 내일 큰 어떤 위중한 뭐가 없어요. 근처에서 회식하는데 근데 이제 경호관들은 항상 레디된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술도 빨리 먹어야 돼요. 빨리 퇴근해가지고 빨리 그 근처 먼데 가면 안 되고요. 빨리 짧은 시간 1시간이면 1시간, 1시간 반 안에 딱 마셔서 빨리 흩어져요. 다 관사로 가요. 그래서 멀쩡하게 가서 그 다음날 다시 아침에 연무관에서 만나죠. 예. 그래서 뭐 전날 뭐 술을 먹어서 뭐 술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해이해지고 뭐 지각하고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고. 그렇죠. 청와대에서 그럼 식사를 하셨던 거예요? 네. 밥이 잘 나오나요? 너무 이런 것도 궁금하겠구나. 어머 세상에. 잘 나옵니다. 잘 나옵니다. 이렇게 배식 받아서 이렇게 먹나요? 식판에다가? 저도 나와서 알았는데 이런 게 되게 궁금하시겠구나. 그렇구나. 아니, 저는 사실 모든 회사에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 안에 보면은 그 식당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몇 군데가 있는데 이름도 되게 이제 뭐 무궁화 식당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뭐 충정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군대 있는데 말하면 우리 뭐 충성회관. 그렇죠. 해가지고 맞아요. 밥이 잘 나와요. 맛있는 것들이 나오죠. 뭐 예를 들어 뭐 소세지 야채 볶음이라든지 뭐 소고기 전절임이라든지 제 기준이에요. 제 기준. 제가 초딩 입맛이라 그래요. 초딩 입맛에서 남들 이제 사실 그 안에 들어가서 아저씨 입맛으로 바뀌었지 여자들 다 그렇잖아요. 막 파스타 같은 거나 뭐 스파게티, 피자 이런 거 저도 좋아했거든요. 근데 들어갔더니 맨날 아저씨들이랑 곰탕 먹으러 다니고 그죠? 추어탕 먹으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입맛이 완전 그쪽으로 바뀌어가지고 경호원들 보면은 항상 그런 이미지가 보면 그 올백 머리에 이렇게 무스를 쫙 바르고 그다음에 검은색 정장을 착 입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도 보급으로 나오나요? 보급 청와대 보급품 뭐가 있을까요? 이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질문들을 막 이렇게 주셔가지고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게 양복이 보급으로 나오진 않아요. 저희 같은 경우 안에 차는 장비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테이저부터 뭐 수정이나 뭐 총이나 소화기나 여러 가지 것들에 관해 또 뭐 무슨 옷도 입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추리닝을 입듯이 양복을 입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안에 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복지로 이제 생각을 해주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있네요. 그런 그 피복 900건이 나오나요? 너무 디테일하게 잠깐만요. 양복을 맞춰 입었어요. 양복을 맞춰 입는 게 일반 정품 여자 정장이나 어떤 옷을 사든 허리나 슬림해야 되고요. 뭐 옷 사이즈 뭐 이렇게 있잖아요. 근데 여자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자들은 항상 뭘 갖고 다녀요? 핸드백이나 손가방을 갖고 다니잖아요. 근데 경호관이 손가방이나 이런 걸 들 수가 없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옷 안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. 근데 저 혼자 필요한 게 아니라 경호 대상이 필요한 것들. 그다음에 혹은 선배님이 필요한 것들까지 다 가지고 다녀야 돼요. 그래서 저는 옷을 남자 양복 브랜드도 아니었고요. 그 시장에 가면 그 정말 옛날 기성복 무슨 라사 뭐 이런 데 있잖아요. 아세요?
그래서 무슨 사 뭐 이런 데, 뭐 어디 명동 라사 뭐 이런 데 있어요. 그런 데 가면 정말 통이동 효자동 이발사에 나오실 것 같은 그런 늘수그레한 이제 양복의 명장이 계세요. 그분이 이제 그분도 저를 처음 봤겠죠. 경호실에서 여자를 뽑았단 말이에요. 제가 들어가서 저 양복 한 번 맞추러 왔습니다. 그럼 남자로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. 처음에는 그 사장님이 그래도 여자인데 태가 나야 된다면서 몸을 이렇게 맞춰서 해줬어요. 근데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장비라든지 어떤 것들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 양복 안에 주머니를 엄청 많이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. 뭐 여기부터 시작해서 안에 뭐 실제 사이즈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의 그 양복들을 맞춰서 입고 다녔고 또 그런 것들이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.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비가 외부에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비노출로 감추어야 돼서 훨씬 사이즈가 큰 옷을 입었겠죠. 뭐 ADC 부관 아시죠? 부관 근무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. 그러면 그분이 필요하신 모든 걸 갖고 다녀야 돼요. 예를 들어 여자분이라면 뭐 손수건이 필요할 수도 있고 기름 종이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. 구강 세정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. 그다음에 손 세정제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 거울을 볼 수도 있고요. 피부 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페브리스가 필요할 수도 있고 전 다 가지고 다녔어요. 왜냐면 뭐뭐 있나요? 했을 때 없습니다. 모릅니다. 이거가 안 되는 조직이었거든요. 저희는 불가능이 없고 안 되면 되게 해야 되고 그죠? 그래서 뭐 이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. 뭐 이런 거 통용이 안 되는. 사실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는 저희 저희 회사라고 표현할게요. 그 전에 저희 전 회사 안에 보면 이제 정원이 넓어요. 거기가 이렇게 정원이 싹 넓고 그렇죠. 예, 거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잘 들어갈 수 없는 데도 있고 막 이러니까 거기 가면 거기 있는 나무, 풀, 동물의 이름까지 다 외워야 돼요. 이 예를 들어 건물에 가시다가 이 나무의 이름은 뭐죠? 모릅니다 하면 그날 어떻게 되는 저희는 선배님들한테 혼나는 거라서 뭐 수종이 바뀌면 그거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이 건물은 언제 지어졌나요? 그럼 예를 들어 어디 건설에서 뭐 몇 년대 해가지고 뭐 대리암과 화강암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외우고 다녔어요. 정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 습관이 몸에 돼서 이런데 지금도 오면 직업병 같은 경우로 봐요. 이 안에 지금 몇 명이 있고 예를 들어 뭐 설비가 몇 개 있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불을 나면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고 그럼 밖으로 먼간기가 뛰어내릴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들이 습관이 돼 있고 직업병이구나. 그렇죠. 뭐 CCTV 어디 있나 이제 이런 거 한번 이렇게 보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온도라든지 습도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예민했어요. 근데 지금은 많이 되게 완화됐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앉아 있는데 저쪽에 출입문이 있다고 하면 내 앞에 앉은 사람이 불안할 정도로 눈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지금 누가 들어왔고 지금 누가 나갔고 안에 몇 명 있고 내가 있는데 저 사람 인상착의는 어떻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서 굉장히 예민했어요. 전 참 아이러니했던 게 이렇게 친절 경호가 저희의 화두였어요. 경호를 해야 되면 사람을 이제 제지를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친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. 웃으면서 다가오지 마세요. 이렇게 하면서 위압감을 주면 안 되고. 그래서 굉장히 막 무섭거나 그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 내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여기다가 은혜 언니처럼 도끼를 가지고 다닌다든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 밖으로 도끼 손잡이가 이게 보이면 너무 위화감이 들잖아요. 그쪽은 저도 그 방송을 받고 저희 동료분들도 거기 갔다 오셨고 했는데 위력 경호죠. 그거는 저희랑 완전히 반대로 저는 아까 친절 경호 말씀드렸잖아요. 뭐 친근하게 최대한 제지를 덜하면서. 근데 그쪽 같은 경우는 완전히 나의 새를 위력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11명? 13명? 그 차에 붙여서 뛰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 굉장히 위험한 행위거든요. 이게 차 옆에서 저희도 차를 잡고 뛰어요. 그럼 사람들이 차 잡고 뛰어 너무 멋있어. 일부러 막 통상 생각하는 거 막 이런 것들. 사실 둘 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. 이거 왜 잡아요? 나 여기 무전기 꼈어요. 막 이러는 것도 아니고. 그죠?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여기를 왜 잡아? 그거 안 되고 차를 왜 자꾸 뛰느냐? 차를 자꾸 뛰면 차 멋있으려고 자꾸 뛰는 게 아니고요.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차가 굴러가기 시작해야 그 차에서 우리가 반경에서 떨어져요.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그 차에 어떤 위력이나 위해를 가할 수 없는
상태가 돼야 경호관이 거기서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면은 그때가 돼야 우리는 이제 차에 타는데 최소 뭐 이제 뭐 20에서 넘겠죠.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 정말 악착같이 뛰어야 될 때도 있고 처음에 이렇게 뛸 때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반경해서 걷는데 차 보면서 차 잡고 가지 않잖아요. 말이 안 되죠. 차의 반대편에 있는 다른 어떤 위의 요소들을 보기 때문에 잘못하면 차 바퀴에 발이 들어가요. 그래서 차랑 사람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살려고 이거 잡는 거예요. 그래서 여성 경호원이 필요해서 그쪽에서도 1호로 뽑았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여성에 대해서 어떤 임무가 따로 임무가 있을까요? 저는 이제 특전사 출신이고 그 중에 이제 여군인데 그 여군의 임무는 저희는 있거든요. 뭐예요? 알려줘요. 저도 알려줄 수는 없지만 와, 여태까지 다 지금 다 와. 잠깐 나와봐요. 잠깐 한번 꺼주세요. 와, 이혼이. 너 그렇게 안 맞는데 양아치네, 이혼이. 와, 진짜. 나 좋게 가려고 그랬는데 가만있어. 여태까지 다 얘기해놓고 나도 얘기 안 해줄 거야. 노무현 대통령님, 이명박 대통령님,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. 그때 이제 본관에 아직도 강하게 기억이 남아있는 게 대통령님이니까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본 게 있는데 이렇게 제 주변을 한 바퀴 이렇게 돌리더니